이 업계 1위 저축은행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순이익은 이미 지난 한 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바일 뱅킹 편의성을 높이면서 시중 대출 수요를 빠르게 흡수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중소형 저축은행은 좀처럼 실적 부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규제를 풀어줄지 대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1,9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1,562억 원보다 24.2%나 증가했습니다.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미 지난 한 해 순이익 1,882억 원도 뛰어넘었습니다. 2018년 순이익 1,000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순이익 2,000억 원 돌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시중 대출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대출 이자이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업계 최초로 총 자산 10조 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신 정책 인센티브를 받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SBI저축은행이 취급한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18.59%에서 9월 말 16.64%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대출 취급 건당 이자 마진은 떨어지지만 중금리 시장을 선점한 결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모바일 뱅킹 사이다뱅크를 출시한 뒤 비대면 영업이 탄력을 받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조만간 모바일 뱅킹 편의성을 높여 새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을 비롯한 대형저축은행은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대체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를 견디다 못해 대주주가 매각을 결정한 지방저축은행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정해진 영업구역을 넘지 못하도록 저축은행 간 M&A를 제한한 규제 때문에 매각도 여의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저축은행 경영난 해소 시급성과 지역금융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